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재정수지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는 뭐냐면 수지 맞았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수지 맞았다는 게 뭡니까?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왔거나 수지 맞았다잖아요. 그러니까 흑자일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수지가 적자이다 그러면 덜 들어온 건데 이게 가정하고도 비슷해요. 우리가 가정에 이제 수지가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흑자냐 적자냐 하면 흑자면 어떻게 되죠? 흑자가 되면 저금을 하거나 소비를 좀 늘리겠죠. 그러면 이걸 정부로 가져가면 흑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갖고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벌리겠죠. 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적자가 되면 적금 들었던 통장을 깨거나 아니면 빚을 내겠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겠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잉여금, 여유재원을 적금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깨고 쓰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야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재정수지가 적자냐 흑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해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흑자다. 그러면 들어온 돈이 더 많은 거죠. 작년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4% 잡고 있고 지난 4월 달까지 32조가 더 들어왔고 세수가 이렇게 본다면 올해가 흑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울 때 적자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국채 발행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이 진짜로 많이 들어왔고 한 60조 넘게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흑자가 진짜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수지를 흑자냐 적자냐로 볼 때 기준을 원래는 전체 돈을 갖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좀 분리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나는 뭐냐면 통합재정수지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정부에 그거를 보는 게 통합재정수지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재정에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엄청난 흑자를 가지고 있어갖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포함시켜버리면 웬간해선 적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라는 말을 씁니다. 사회보험을 빼고.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2007년에 마지막 흑자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적자예요. 사회보험을 빼면.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빚을 우리가 냈던 이유가 분명히 사회보험 포함해서는 흑자인데 사회보험인 돈을 안 깬 거예요. 국민연금을 허물지 않고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측면의 적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건 전체를 같이 보는 통합재정수지가 있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흑자였는데 사회보험을 빼서는 적자였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나마도 2020년부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돈을 확 써야 됐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자체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특히 76조나 되는 적자를 이제 보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좀 나아지겠죠. 얼마나 나아질지는 올해 그 세금이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월 달에 지금 수출이 40%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가세나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세수까지 포함을 하면 다시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재정 건전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흑자야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까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한데 좋게 보면 그렇고요. 나쁘게 보면 돈이 없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재정 확대를 반대하려고 하는 의도도 숨어있지 않느냐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의원들하고 많은 공부를 해요. 제가 조만간에 나라살림 홈페이지에다가 자료를 올릴 텐데요. 넉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국회의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워크숍을 했어요. 그 중에 조세 쪽은 조세연구원장님이 주도하시고 예산 쪽은 제가 주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책으로 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겁니다. 1000페이지가 훨씬 넘어요. 여러분 혹시 조세나 예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토론의 내용까지 제공을 하거든요. 이걸 한번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재정 건전성 이런 거를 종교처럼 믿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좋아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재정수지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적자긴 하지만 적자 폭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자폭을 줄인다는 건 GDP 대비 한 3%대를 유지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면 그게 더 줄겠죠. 액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GDP가 계속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큰 규모라고요? 아프리카 대륙보다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 2%, 3% 적자의 규모는 웬만한 나라들의 전체 경제 규모보다 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관리재정 수지도 마찬가지로 5% 정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적자가 발생하면 개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장을 깨거나 빚을 낸다고 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여유재원을 쓰거나 빚을 내야 되는데 자꾸 여유재원을 쓰지 않고 칸막이 때문에 이건 뭐 올 쓸 용도가 있다고 해서 빚을 내요. 저는 그것이 칸막이를 허물지 못하는 우리 관료 체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빚을 자꾸 내가지고 우리나라 빚이 많아졌으니까 지출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혹시 잘못된 의도는 아닌지 하는 색안경을 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유재원을 쓰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수지 관련해서 다른 나라 어떠냐 했을 때 우리는 재작년까지는 흑자였다고 했잖아요. 통합재정수지가. 이미 다른 나라는 엄청난 수준으로 항상 적자였습니다. 재정수지가. 그래서 빚을 계속 증가시킨 거죠. 가장 심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9%대를 계속. 우리가 아까 통합재정수지 3%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3배 정도를 계속 일본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일본은 적자가 어느 정도냐면 예산의 3분의 1을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국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조세 지출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일본보다 더 많은 적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2010년에 GDP의 12%를 적자를 봤어요. 많이 나아지다가 2017년에 4%까지 줄었다가 다시 이제 15%까지 GDP의 15%까지 빚을 내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덜해서 18년에는 0.4%까지 줄었어요. 거의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건전한 나라가 재정 수지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이에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거의 더블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재정 수지 적자 흑자가 복지 예산 증가나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문제구나. 복지를 안 하면서도 빚이 많은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수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수지 흑자냐 적자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간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계속 흑자였다가 통합재정수지가 이제 적자로 코로나 때문에 왔다. 많이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